네, 안녕하세요. 2025학년도 서강대 수시모집 요강 분석을 발표하게 된 강북청솔 전략담임이자 입시 컨설턴트인 공병건입니다. 네, 뭐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입시적인 변형이 거의 없는 대학이에요.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무전공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인원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만 조금 체크를 하시고 인원이 변동하게 되면은 그 입결이라고 하는 게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너무 작년 거, 작년 거보다 좀 더 좋은데 그러니까 쓰자 이런 것보다는 인원에 대한 변동은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 무전공들이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같이 모집 요강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서강대 같은 경우에 뭐 모집 주요 사항, 변경 사항, 학과 개편에 따른 모집 단위 신설 요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. 그러니까 뭐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, 그래서 교과로 뽑는다. 뭐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, 마찬가지로 AI 기반 자유전공 이런 식으로 자유전공을 이제 3개를 넣어놨어요.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몇 명씩 뽑을 거다 이런 것들이고, 그다음에 이제 지원 모집 단위별로 계열별로 수능 최저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난 이공계 쪽으로 쓸 거야. 그러면은 꼭 미적이나 기하를 해야 돼. 아니면 과탐을 해야 돼. 이런 거 아예 없앤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교과든 논술이든 논술을 내가 수리 논술을 쓰더라도 확통을 보고 수리 논술을 최저를 맞추는 것도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90, 그 다음 비교과 10,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 작년하고 똑같이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각 상등급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. 종합전형은 서류평가 100, 그냥 논술은 80, 10, 10 이렇게 들어가고, 그러니까 교과하고 논술이 최저가 다른 거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. 이거 그냥 뭐 357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과랑 논술이 다르다라는 거 그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광역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뽑을 거야 저것도 뽑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, 중요한 거는 그 학과를 지원하실 때 되는 학과가 있고 안 되는 학과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,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4번을 보시면은 글로벌 한국학부, 게페르트 국제학부, 인공지능학과,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선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내가 자유전공 썼어. 근데 왜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왜 못 가요?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글로벌 한국학부 제1전공 학생의 경우 학부 내 세부 전공 선택식 제한이 있을 수 있다. 이 제한 사항 같은 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지식융합 미디어학부도 전공 선택 시 제한이 있을 수 있다. 그런 것들은 모집 요강을 살펴보셔도 좋고요.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과감하게 전화하세요.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실 겁니다.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하고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교과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학교 추천 접수 기간은 사실 다른 학교 다 똑같습니다. 19일부터 25일까지. 그래서 학교에서 그 전에 학교장 추천을 받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시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나는 교과 전용으로 쓸 거야 하는 학생들은 미리 추천을 받을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고교별로 추천 가능 인원은 20명입니다. 그래서 추천 학생이 아닌 경우 뭐 지원 자격 미달로 처리한다는데 그거 너무 당연한 거고요. 그래서 20명, 그럼 뭐 성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5명이에요. 그래서 그 고등학교 내에서 지원을 받을 때 그 인원에 대한 거를 미리 좀 체크를 하시고 담임 선생님하고 좀 얘기를 나누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자유전공학부가 들어가면서 인원들이 늘어난 게 보이시죠? 그래서 다른 학과들이 인원이 좀 줄었다라는 거. 그러니까 인원이 줄게 되면은 입결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돼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확인을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전형이지만 비교과를 본다. 그래서 10%를 볼 거야 하고 있는데요. 출결입니다. 출결. 출결 점수가 지금 밑에 표시가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, 근데 뭐 사실 서강대 정도 쓸 학생이 저는 뭐 반영 뭐 출결 미인정 결석일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. 3일 이내로 들어오면 괜찮으니까 다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최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3입니다.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각각 3등급을 맞으면 되니까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 점수 계산은 이제 등급 계산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, 등급이 있는 석차 등급이 있는 과목들, 그러니까 일반 선택이나 아니면 공통 과목들은 그냥 평소에 계산하던 대로 계산을 해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등급 계산을 예로 이렇게
모집 요강에 넣어놨어요. 그래서 뭐 공통 과목 두 과목하고 선택 과목에서 1, 2, 3을 받았다. 근데 단위수가 있다. 그럼 이렇게 곱해가지고 1.9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, 학교에서 상담을 할 때, 아, 전체 내신이 다 합치면은 뭐 1.8, 1.9 이렇게 돼요. 라고 하면은 그때 말하는 그게 요거예요. 그래서 요걸 보시고, 9에서 뺀 다음에 100을 곱해서 700 몇 점이 나오는구나. 요걸 확인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로 선택, 뭐 수학에서 기하라든지, 아니면 3학년 때 진행하는 뭐 심화 국어, 이런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율 계산, 과목별 환산 성취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요. 그러니까 과목 D를 보시면은 지금 석차 등급 A를 받았어요. A를 받아가지고 40% 안에 들어가죠. 그래서 그 40%에서 반을 나눈 다음에 그 뒤에 붙어 있는 B와 C가 30, 30이니까 30, 30을 더해서 그 반으로 나눈 값과 더하면 80점이 나온다.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최종 점수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나오냐. 그리고 앞에서 등급 계산했던 것들이 800점에 몇 점이 나오냐 해서 900점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80점 이상인 과목들, 70점 이상인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 3과목 이상이면 그냥 100점 나옵니다. 100점 넘어버리거든요. 계산을 하면은. 그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. 아, 그래가지고 뭐 60점짜리 4과목이면 100점이야. 50점짜리 4과목 100점이야.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온다라는 거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나온 입결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. 환산 점수도 공개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거를 교과 성적으로 바꿨을 때도 보여주고 있는데, 이제 한 가지 좀 작년의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글로벌 한국학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가 다 이제 1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3점, 4점 이렇게 나왔어요. 그리고 충원 합격도 1명, 그러니까 총 4명이 합격을 한 거고, 경쟁률도 6.67이면은 여기 지원 학생들이 20명 정도 되는 거네요. 20명. 20명 정도인데 이게 재작년 입결까지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작년에만 좀 특이한 건지, 아니면 글로벌 한국 학부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뭔가 좀 다른 친구들하고 좀 특별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건지,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, 그냥 나 여기 등급이 낮은데 여기 한번 써볼까?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네. 이제 종합전형으로 넘어가게 되면요. 종합전형은 큰 변화가 마찬가지, 그냥 인원을 빼가지고 다 자유전공 만드는데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학부는 안 뽑는다라는 거.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합전형으로 나 이제 과학 기반 자유전공 해가지고 이공계 갈 거야. 요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. 못 씁니다. 그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업 역량을 좀 강조를 하는, 이렇게 볼 거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. 학업 성취도가 있고 탐구 능력이 있고, 그러니까 결국 너 그래서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할 만큼 학업 능력을 충분하게 어필을 했니?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특히 학업 성취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.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보겠다. 그 다음 성장 가능성은 자기 주도성, 교과 이수 과정 및 성취도. 그러니까 뭐 굳이 성대랑 비교를 하자면, 성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우선적으로 보는, 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학업을 중심적으로 보는데, 근데 반대로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탐구, 자기 주도성, 뭐 이렇게 성장 가능성, 이런 것들, 교과 이수 과정, 성취도 이런 것들을 좀 보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둘로 나누지 않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업에서 내가 확실한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겠다, 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입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과 전형보다는 조금 낮은 모습을 보이죠. 근데 이제 학교 자체가 써지는 거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, 전과목 정성평가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,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비교과로 뭔가 더 어필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죠. 학업 성취도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거지만, 그것과 내가 탐구 과정을 연결지어서 난 이만큼 학업 성적이 조금 덜 나왔지만 내가 이만큼 비교과를 더 채울 수 있어요. 그런 것도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내신을 따기 조금 어려운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썼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입결이 교과에 비해서는 좀 낮아 보인다. 하지만 낮은 걸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, 그런 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. 보시면은 국어국문학과, 뭐 종교학과, 영문학부, 유럽문화, 중국문화 이런 학과들은 어느 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쓸까요? 아무래도 외고 친구들이 쓸 가능성이 높죠. 그래서 컷이 이렇게 뒤로 좀 밀려나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.
반대로 뭐 사회학과, 정치외교과, 심리학과 물론 앞에 있는 어문 계열보다 더 인기가 있는 학과들이기는 하죠. 근데 여기를 쓰는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, 아니면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들이 외고 애들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거기에 따라서 뭐 학업 우수성을 보여주고 그다음 탐구 활동 보여주고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이제 여기가 입결이 훨씬 더 좀 높아 보인다라는 거,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, 반대로 경영, 경제, 글로벌 한국, 베프레트 국제학부도 낮은 이유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고라든지 뭐 자사고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논술 전형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. 그리고 자율전공 쪽에서는 뽑지도 않고요. 그래서 뽑는 학과가 있다, 뽑지 않는 학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확실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. 논술 80에 교과 10, 비교과 10입니다. 그래서 뭐 내신은 그냥 전체 통틀어서 1점에서 1.25 이하면 100점을 줄 거고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보시면 감점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. 그러니까 내가 논술로 어느 정도 이거를 덮을 수 있다. 그리고 10%밖에 반영을 안 한다.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점수가 뭐 내신이 낮다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엄청난 감점이 되는 건 아니니까 논술에 자신이 있다면 써보셔도 괜찮습니다. 근데 이런 것들도 내가 너무 낮아서 지금 한 2점 이상 깎여. 그러면 그거를 과연 서강대 논술을 쓰는 아이들 사이에서 내가 남들보다 2점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. 비교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똑같습니다. 출결입니다. 출결. 그래서 결석 일수가 3일 이상이 되지 않게 그런 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. 그래서 문제 반영 비율 뭐 40, 60 이렇게 나와 있고 100분씩이니까 요거는 뭐 입학처 들어가셔가지고 선행평가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기출 논술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애가 풀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풀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최저는 아까 말한 교과랑은 좀 다르게 4개 영역 중에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고요. 그 다음에 3개 영역 합 7 이내면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최저를 먼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고려한 다음에 논술을 보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신설된 모집 단위, 그 다음 증원대 인원 이런 거 변화된 거 그런 거를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. 큰 변화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서강대를 쓴다, 내가 학종이든 논술이든 교과를 쓴다.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시 6장을 쓰기 때문에 비슷한 인근 학교들을 쓰게 될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성대라든지 한양대 같은 경우에 변화가 좀 많아요. 하다못해 연대, 고대도 변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로 인해서 과연 서강대를 6장 카드에 집어 넣을 건지 말 건지, 그러니까 경쟁률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. 지원하는 인원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깊게 찾아보시고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원하실 때에도 전형 요소들,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출결을 좀 보고 있다라는 거,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은 반대로 타격이 더 심하다는 얘기입니다. 남들이 다 안 깎이는 점수를 내가 깎이게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체크하셔가지고 56강 잘 검토하시고 수시 지원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